치매 예방, 뇌 건강 레시피라고 하면 결국에는 뇌 건강은 이 뇌만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전신의 혈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뇌혈관만 건강하고 이 전신의 혈관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 없거든요. 혈관 건강 파동 주스라고 거기에 있는 재료들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혈관 건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재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본다면 치매의 위험성과 증상은 무엇이며 예방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치매는 어떻게 보면 뇌의 질환이잖아요. 근데 인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섬세하고 정교하고 이제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었을 때는 회복 방법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치매에는 특효약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려움만 많이 이제 갖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특효약이다, 치매가 나았다 이런 것들은 없고요. 이제 진행을 좀 늦춘다. 이 정도에 이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희망적으로 이 뇌의 어떤 구조와 생리를 좀 잘 이해하고 치매의 원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 놓으시면 저는 예방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방이 정말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뇌는 인제 슈퍼컴퓨터보다도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한 기관이라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뇌를 다 인간이 알아냈다고 볼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와 달리 신비로운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뇌를 아직도 인간이 다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만은 하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그 뇌는 단적으로 물과 기름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뇌는 우리 몸은 70%가 물로 돼 있잖아요. 뇌는 한 85%가 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물 부분을 빼고 나면은 70%가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뇌가 고장 났다. 이 얘기는 이 뇌를 구성하고 있는 물과 지방이 나쁜 지방이고 나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나쁜 물과 나쁜 지방을 좋은 물과 좋은 지방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뇌도 따라서 좋아질 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뇌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거 들으시면 되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치매. 근데 치맥. 그래서 예. 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치맥을 하고 다 치맥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치맥을 하고 이제 여기에 흡연까지 하시고 치맥을 하시면서 다음날 해장은 아메리카노 이렇게 하시면은 연쇄적으로 뇌 탈수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날을 이제 완전히 뇌가 많이 손상을 입고 망가지는 날이겠죠. 게다가 인제 치킨까지 드시게 되면은 산화된 지방, 트랜스한 지방까지 드시게 되고 맥주 마시면은 또 항이뇨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맥주 마신 것보다 더 많은 소변이 나오고 또 여기에 흡연까지 하면 물을 또 더 말려 주고 또 여기에 커피까지 드시게 되면 또 수변을 쫙 말리고. 만약에 이걸 한 번 어쩌다 한 번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아마 꾸준히 이제 해 오시다 보면은 정말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치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인들에게 치맥은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치맥을 하시더라도 중간중간 물을 많이 드세요. 저도 사실은 가끔 인제 술을 좀 마실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쪼끔 마셔야 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때 물을 정말 많이 마시거든요. 다음날 해장을 하실 때는 미역국이라든지 뭐 들깨탕이라든지 콩나물국, 커피보다는 요즘은 또 커피 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뭐 피자가 또 해장이 좋다, 뭐 파스타가 좋다 뭐 이런 분들도 간혹 있긴 한데 이 우리나라의 해장국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채워 주고 심지어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해장탕, 국 이런 류들을 반대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뇌를 망가뜨리는 음식은 어떤 물과 지방의 문제도 있지만 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혈관에 이 어떤 손상을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료수라든지 과당이라든지 정제당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밀가루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고온으로 조리된 음식 예를 들어서 튀기거나 굽거나 하는 음식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튀기거나 구우면 일단 뭐예요? 음식 자체가 수분을 잃어버리죠. 근데 수분이 없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뇌의 탈수도 일으키고 우리 몸 전체의 탈수를 일으켜요. 거기에다가 인제 그 안에 있는 좋은 지방들도 산화가 되고 트랜스화 됩니다. 그래서 튀기거나 굽거나 하는 음식을 드실 때는 반대급부로 가능하면 채소로 드시고 제가 아는 분들은 사실은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진짜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튀김을 하나도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일반인 기준에서 정상인 기준에서 이제 그렇게 드셨을 때는 반대로 이제 좋은 지방 뭐 들깨라든지 들기름이라든지 올리브유 같은 거 좀 추가로 드시고 물을 좀 많이 드셔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정말로 또 뇌를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약물이 있어요. 그래서 약물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정말 많이 뺍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인제 치매 유발의 그 위험군에 속하신 분들이 대사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즉 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 자체가 혈관이 망가져 있고 이런 그 자체의 질환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매일 약을 드시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은 관리를 위해서 하루에 1 번이나 2번 정도는 매일 약물을 먹잖아요. 근데 그러한 약물이 탈수를 많이 일으키고 반복적으로 드셨을 때는 뇌탈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약물을 드시면서 이제 그런 대사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랫동안 20-30 년씩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치매 유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나이가 예전에는 수명이 한 70-80 정도 아니면 60-70 이 정도로 보던 때에는 치매에 대한 위험성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80-90이 되면서 인지장애 아니면 치매 전 단계 이런 분들이 그냥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오래 살면서 인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씀도 의사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분들도 많이 하세요. 어떤 거냐면 대사 질환을 처음부터 약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오랫동안 살고 또 오랫동안 약물을 먹게 돼서 결국에는 치매까지 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초반에 대사 질환 관리를 어떻게든 약을 덜 먹고 약을 안 먹고 잘 관리하시면 이 마지막 이제 노년기에 치매라는 결과물을 안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초반에 인제 대사 질환이 있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젊은 분들이 쉽게 또 이 약에 좀 더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통제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쉽게 찾으세요. 그래서 매일 그 두통약을 먹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떤 기억력 장애라든지 뇌기능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츰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뭐 '이런 두통약 하나쯤 어떨까.'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물을 충분히 이렇게 계속 드셔 주시면서 그 약물 하나에도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사실은 두통약 자체가 뇌를 제일 망가뜨리는 약이다. 그래서 '두통약의 부작용은 두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만성 두통을 두통약으로 계속 관리하시는 분들은 영원히 두통에서 탈출을 하지 못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뇌에 탈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에너지 전달이 안 돼서 머리가 끊임없이 아플 수밖에 없고 그게 뇌 손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런 사소한 진통제 하나라도 물을 충분히 드셔 주시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조금 참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뇌 건강에 좋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다양한 재료들을 이야기해요. 뭐 "호두가 좋다." 뭐 "좋은 기름이 좋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채소에도 뭐 "브로콜리가 좋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그렇게 뇌에 특정하게 좀 좋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재료를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데 어떠한 재료를 드시더라도 조리법에 주의해서 드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브로콜리가 좋아요. 근데 브로콜리를 튀겨서 드세요. 그러면 전혀 뇌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뇌에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리법과 양념에 하라. 또 여기에 설탕, 양념 또 각종 소스나 첨가제, 첨가물, 방부제 이런 것들을 넣은 어떤 가공 음식, 가공된 브로콜리 음식을 드신다든가. 그렇게 되면 저는 그거는 절대 뇌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온 조리로 그냥 약간 쪄서 드시든가 국이나 탕, 스프의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음식물을 드시는 거 별로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마트에 있는 그냥 자연 그대로의 상태의 음식은 뭐든지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국이나 탕, 스프의 형태로 드시면 건강한 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드실 땐 여기는 소금이나 간장, 식초 정도만 추가해서 이렇게 드시면 어떤 음식도 뇌를 촉촉히 적셔주고 지방이 산화되지 않게 이렇게 드시는 건데 반대로 굽거나 튀기거나 또 설탕 양념에 버무리거나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어떤 고추장에 막 버무려서 여기에
뭐 과일까지 갈아 넣는다거나 이런 식의 조리법을 사용한다면 혈당 스파이크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굽거나 튀기면서 어떤 뇌의 그 치매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뇌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이런 독성 물질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리는 단순하게, 그리고 수분을 넣은 조리, 그리고 양념이나 소스를 최소화. 그래서 간장이나 소금, 식초 정도만 이렇게 해서 자꾸 드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쓴 책에도 인제 소개를 해 드렸는데, 특별히 인제 좀 챙겨 드실 수 있는 치매 예방, 뇌 건강 레시피라고 하면, 결국에는 뇌 건강은 이 뇌만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전신의 혈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사실 뇌혈관만 건강하고 이 전신의 혈관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 없거든요. 다 같거든요. 그래서 혈관 건강 파동 주스라고 제가 소개를 해 드렸어요. 예, 거기에 있는 재료들은 북어 대가리, 또 대파, 무, 미나리, 양파, 표고버섯, 다시마, 바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혈관 건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각각의 재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본다면, 북어는 특히 대가리 부분이 이 혈액을 잘 정화시켜 주고요. 또 해독시켜 주고, 그래서 우리가 북어 가지고 해장국을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혈관의 탄력성을 만들어주는 콜라겐 생성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 대파, 미나리와 같은 경우는 식이유황 이런 성분이 풍부해서 또 콜라겐 생성에 도움도 주고, 또 막힌 혈관을 잘 뚫어주는 그러한 또 역할을 합니다. 또 거기에 양파는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해서 이 자체가 항혈전 작용도 있고, 또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은 우리가 혈관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또 그 자체가 아미노산의 공급체이기 때문에 또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줘서 혈관의 탄력성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바나나는 그 자체가 혈압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칼륨과 마그네슘이 매우 풍부해서요. 혈압을 잘 조절해 주고 혈관을 이완시켜 주고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한번 레시피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예, 그 북어는 먼저 좀 잡내도 제거하고 비린내도 제거하고, 또 하나는 한번 직화로 구워 주게 되면은 굉장히 그 어떤 식품 재료의 약성도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북어하고 대파는 먼저 직화로 살짝 구워 주고요. 그리고 인제 물을 냄비에 좀 충분히 부은 다음에 북어부터 한 20분 정도 우려 줍니다. 왜냐면 얘는 우리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인제 다시마하고 바나나를 뺀 나머지 재료를 다 그 재료를 넣어 주고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인제 끓여 주시면 재료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 많이 용출이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인제 다시마를 넣고 5분 정도 좀 더 끓여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육수가 완성이 돼요. 건더기를 인제 좀 채로 걸러내시고요. 그 물에 인제 바나나를 넣고 한 20분 정도 바나나가 익을 때까지 끓여 주고요. 그래서 인제 믹서기에 갈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맛도 굉장히 괜찮고요. 마지막에 바나나가 들어감으로 해서 굉장히 먹을 만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좀 갈아서 하루에 1 잔 또는 2잔 정도 이렇게 꾸준히 챙겨 드시면 혈관 건강 파동 주스라는 이름처럼 혈관에 힘차게 혈액이 흐르고 물이 흐르게 되면서 뇌 쪽에 산소 전달도 잘 해 주고, 또 에너지 전달도 되면서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 주고요. 또 반대로 뇌 노폐물이라든지 치매 유발 물질 같은 것들이 잘 빠져나가게 도움을 주니까, 하루에 1 번, 2번 정도 이렇게 꾸준히 좀 치매가 걱정되거나 뇌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만들어 드셔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음식 외에 치매 예방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제가 좀 이렇게 채널에서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다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뇌 전문가들도 다 운동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치매는 특효약이 없다. 다 운동을 꼭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매우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는 뇌혈관 질환이에요. 근데 뇌의 혈관만 건강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뇌는 이렇게 딱딱한 그 뼈 속에 보존이 되어 있어서 사실 여기 혈관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병원 가서 진단을 받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 뇌혈관의 건강 상태는 전신의 혈관 상태와 같은 거예요. 여기는 이 전신의 혈관 상태는 나쁜데 여기만 좋은 사람이 없고, 여기는 좋은데 여기 뇌만 나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재 전신의 혈관 상태가 좋은가, 그것을 관리를 하시면 뇌도 당연히 관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전신의 혈관 관리를 위해서는 물론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이거예요. 뇌 쪽에 혈류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 방법은 심장의 기능이거든요. 심장이 결국 뇌를 먹여 살리고 뇌 순환을 도와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심장 혼자서 이것을 다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 있죠. 예, 그리고 완벽하게 해내기란 어렵습니다. 왜냐면 뇌 자체가 워낙 많은 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서 있는 자세에서 보면 중력의 반대 방향이잖아요. 심장이 특별하게 강하지 않고서는 이 뇌가 원하는 만큼 혈류를 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어때요? 많이 앉아 있고 멈춰 있죠. 그리고 주로 육체 노동보다는 어떤 두뇌 노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혈관의 탄력성과 근육의 힘으로 심장을 많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봐도 근육이 막 탄탄한 분들은 확 순환도 잘 될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순환이 안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잠도 잘 자고 굉장히 생각도 긍정적인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치매의 그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보면 어때요? 근육이 다 빠져나가 있고, 예, 그리고 또 보기에도 순환이 잘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막 일례로 이제 순환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보면 뒤꿈치가 많이 갈라져 있다든지 손발이 차다든지 관절이 안 좋다든지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잘 안 간다는 거거든요. 족저근막염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나는 뇌혈액 순환도 잘 안 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내가 미래에는 치매에도 좀 점점 가까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하루에 뭐 이 정도 운동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이제 막연한 또 자신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데이터화해서 보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론 건강검진에서 요즘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당신의 뇌혈관 나이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심혈관 나이는 이렇게. 그래서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러면 좌절하시고 이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내가 노력하는 걸 좀 데이터로 확인하면 아마 노력을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바로바로 좀 확인이 가능하면. 근데 건강검진은 잘해 1 년에 1 번, 2번 정도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정용 인바디를 꼭 구입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정확도 정밀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체수분량과 근육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혈관도 탄탄하고 튼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분이 많으니까 탈수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수분 섭취 잘해 주시고 운동 열심히 챙겨 줘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거를 노력한 만큼 그래도 반영이 되고 있어야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불안감 아니면 근거 없는 자신감보다는 데이터로 확인을 하시면서 열심히 운동도 챙기시고 특히 근력 운동을 꼭 챙겨서 근육량에 반영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아마 치매의 어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의 불안감 이런 거에서 좀 해방되시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밥이 당뇨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유와 대안은 무엇인가요? 요즘은 인제 현미에 대해서도 이미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현미에는 인제 피틴산이라는 게 들어 있어요. 이게 항영양소예요. 그러니까 현미는 어떻게 보면은 식물 입장에서는 씨앗이고 또 종족 번식의 인제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호하려는 물질이 인제 그 껍질 속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위장에 들어왔을 때 위장이 약하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연세가 많은 분들, 또 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현미를 소화하지 못하는 어떤 약한 위장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 껍질 부분을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인제 소화가 오래 걸리는 부분이 돼서 오히려 뭐 당뇨에도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느리게라도 소화가 되면 다행인데 이제 소화를 실패했을 때는 이게 오히려 우리 위장을 더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독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제 소화력이 없거나 또 당뇨 환자분들이 소화력이 좋다고도 볼 수 없고 또 영양이 되지 못하는 음식을 드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에너지 손실과 또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잃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소화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현미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인제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의외로 소화력이 없는 분인데도 현미를 드시고 통곡물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쭤보면 이거 먹고 밥을 먹으면 잠을 자요. 예,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막 가스가 차서 하루 종일 방귀를 껴요.
그리고 뭐 변비가 있어요. 때로는 설사가 있어요. 빈혈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그냥 흰 쌀밥에 채소나 해조류를 추가해서 밥을 만들어 드세요. 그래서 저는 흰쌀밥을 얘기할 때 이제 이분들이 당뇨 전 단계나 이제 혈당, 고혈당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시니까 차라리 이제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류들을 넣어 드리니까 속도 너무 편해요. 화장실도 잘 가요. 더 이상 가스도 안 차요. 그리고 식곤증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소화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가 이제 다른 부분에 에너지가 가니까 기운이 나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뭐 혈당도 잘 유지가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미를 먹고 뭐 소화가 잘 되면 괜찮은데 내가 느끼기에 소화력이 없고 또 위장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채소밥을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약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수프 레시피가 무엇인가요? 당뇨는 이런 거죠. 당 중독 상태. 당이 너무 혈액 중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항상 소금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또 두려움을 또 가지고 계시고 아직도 이제 병원에서는 당뇨 환자분들한테 저염식을 또 많이 말씀을 해서 좀 제가 소금 드시기라고 말씀드릴 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모시조개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다 음식, 또 해조류 이런 것들은 바닷물을 먹고 또 바다의 염분을 머금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해조류나 뭐 갯벌 음식 이런 거를 드시라고 할 때는 거부감이 없으셔서 사실은 또 소개를 많이 해 드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 모시조개에는 특별히 이제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을 굉장히 건강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혈당 조절 능력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연이라고 하는 당뇨 미네랄이 또 풍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당 중독, 인슐린 저항성, 당을 해독하는 어떤 건강한 염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레시피를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여기 이제 모시조개와 마늘과 버섯이 들어갑니다. 혹시 마늘에는 또 식이유황이라든지 게르마늄, 예, 셀레늄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아주 당뇨에 필수적인 미네랄들이 또 많이 들어있어서 또 당뇨 개선에 마늘은 챙겨 드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모시조개와 마늘과 버섯을 푹 끓여서 그 물을 그냥 수시로 드시기만 하면 좋은데 왜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했냐. 이 마늘과 또 버섯과 또 모시조개 같이 들어감으로 해서 콜라겐을 잘 생합성해 주는 재료가 됩니다. 근데 콜라겐이 왜 당뇨에 중요한가요? 당뇨는 사실은 근육 부족병. 왜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나중에 이제 최종 산물로 혈당이 되잖아요. 근데 당의 70%를 흡수하는 애가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근육이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근육형인데 당뇨가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 빼고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근육을 많이 만들어 두셔야 당뇨의 근본적인 해결도 되고 예방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으로도 이 근육을 잘 만들어 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바지락, 마늘, 모시조개가 있을 때는 모시조개, 마늘, 버섯 이렇게 해서 모시조개탕 드시고요. 또 때때로 모시조개가 제철이 아닐 때는 바지락은 또 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바지락은 또 저렴합니다. 그래서 바지락, 마늘, 버섯 이렇게 해서 탕을 해서 꾸준히 그 물을 한번 드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나리, 마늘, 브로콜리와 같은 식재료를 약처럼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재료를 어떻게 손질하고 조리하는 거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효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환자분들이 생채소를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채소가 건강하다는 건 알고 계시니까 생채소를 그냥 아침부터 샐러드를 드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채소는 효소가 살아있고 또 영양소 파괴가 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채소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먹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면 생채소와 익힌 채소는 당연히 생채소에 영양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효소가 살아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먹어서 내 몸에 얼마만큼 흡수가 되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채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주의해야 되는 게 세포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위장으로는
세포벽을 완벽히 분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조리를 할 때 이 세포벽이 좀 부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위장의 기능이 좀 약한 분들은 하나도 분해 안 하고 대변으로 그냥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갈아서 스프 형태로 드실 때 훨씬 좋습니다. 유효 성분을 극대화하는 것 중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항상 삶아서 갈아서 마지막에 간장과 식초를 타서 흡수력을 높여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가 좋느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약이 되게 하는 조리법을 사용하느냐, 이거에도 좀 노력을 기울이셔야 제대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가장 좋은 방법은 발효입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도 이제 음식 치유의 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물김치를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어쨌든 음식을 통해서 흡수를 최적화해야 되고, 그 음식에 있는 유효 성분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인제 빠른 시일 안에 치유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방법으로 꾸준히 먹게 되면은 오히려 인제 소화하다가 에너지를 다 쓰고, 채소화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소가 될 수도 있고, 100의 재료를 넣어도 흡수는 10 에서 2 밖에 못한다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콩이 좋습니다. 그냥 콩을 밥에 좀 넣어서 드시는 방법, 또 아니면 두유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두부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청국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흡수가 가장 제일 잘 되고 좋은 방법일까요? 바로 청국장인 거예요. 그래서 콩에 대해서는 또 아직까지도 유해한 부분이 있다, 또 렉틴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은데, 발효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상쇄가 돼요. 미생물이 다 분해해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번 미생물이 소화해서 분해한 상태로 만들어진 물질이 이제 청국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율도 좋아지지만, 또 미생물이 새롭게 그 콩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익한 그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유해 물질까지 또 들어와요, 추가로 선물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미생물을 또 섭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석삼조 아닌 사조인 상태로 이제 드시는 거죠. 그래서 식물 영양소를 가장 똑바르게, 가장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발효의 방법이다. 그리고 내가 위장이 좀 특별히 좋지 않은 걸 본인이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일수록 더 발효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재료, 예를 들어서 건강하다고 내가 좀 챙겨 먹어야 되는 재료를 다 김치로 만드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물김치로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또 체액을 보충할 수 있는, 탈수를 예방하는 수분 섭취, 미생물 섭취, 또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다음에 흡수율도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물김치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는 게 가장 똑똑하게 드시는 방법이고요. 또 뭐 물김치 형태가 아니더라도 또 재료를 또 손질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요요 성분을 극대화하는 걸 예를 들어 본다면, 미나리 같은 경우는 이 혈관 명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혈액을, 정말 막힌 혈관을 잘 뚫어주고 혈액을 잘 해독해주고 정화시켜주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미나리를 살짝 소금물에 데치면 훨씬 그 요요 성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미나리 먹으면 좋아요."라고 제가 소개를 했더니 댓글에 "아이고, 미나리에는 거머리가 많은데요." 이렇게 왜 말씀하시는데, 데쳐서 드시면 거머리 제거도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생섭취를 절대 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제 마늘 같은 경우도 생마늘 사실 먹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늘은 이렇게 한번 잘라서 방치한 다음에 이제 살짝 익혀서 드시면은 매운 성분도 좀 날아가고, 또 너무 많이 익히시게 되면은 이제 휘발성 유황 성분이 좀 날아가니까 살짝 익혀서 드실 때 유효 성분이 인제 극대화되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인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항암 영양소로 많이 인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많이 드시는데, 인제 그럴 때는 오히려 살짝 쪄서 드실 때, 그리고 송이를 인제 한번 나눠서 이게 살짝 쪄서 드실 때 설포라판의 요 성분이 좀 더 많이 흡수된다. 그래서 요런 노력을 쪼끔씩 공부하시고 노력을 해서 음식 치유를 하셔야지, 이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하시게 되면, 물론 그래도 10% 20%는 우리 몸에 유익한 역할은 하지만 치료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음식 치유를 지속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습득을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당뇨 식단 관리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도 요즘 인제 당뇨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선택은 그냥 '나는 당뇨는 당뇨 약 먹는 게 답이야. 그리고 뭐 음식이나 생활 같은 걸로는 당뇨를 어차피 못 고치니까
그냥 나는 약만 먹고 약만 믿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평생 약을 드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다른 약을 추가하게 돼요. 그게 인제 당뇨 약 자체가 인제 그것만으로 조절이 안 돼서 이제 당뇨 약이 추가되든가 아니면 인제 다른 대사 질환이 또 생기는 거죠.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혈압약, 또 아니면은 당뇨 합병증 약, 이런 식으로 돼서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아주 창대해서 약은 한 알로 시작하지만 한 몇 년 안에 3 알, 4 알, 또 10 알까지도 늘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인제 그때 가서는 굉장히 막 나는 병원을 믿고 약을 믿어 왔는데 당뇨 합병증 때문에 뭐 발가락을 잘라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때 가서 되돌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가서 인제 물론 그래도 알려 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당뇨 전 단계만 나도 난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당뇨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음식과 생활 관리로 정상으로 바로 되돌려 드려요. 왜냐하면 당뇨는 내가 먹어서 온 질병이잖아요. 뭘 특별히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제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몇 년 정도는 인제 '약이 답이다.'라고 해서 특별한 노력을 안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약이 늘어나니까 그때 가서 인제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 년, 10년 되신 분들도 노력하니까 눈에 띄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분은 당뇨인으로 10년 살아왔고 그리고 인제 눈 망막 질환이 있으셔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저한테 관리를 부탁하신 분이 있었는데 음식 관리만 1 달, 2달 타이트하게 하시니까 그냥 당뇨가 정상으로 온 거예요, 혈당 수치가. 그러니까 이분이 기뻐하시기보다는 허탈해하셨어요. '내가 10년 동안 뭘 한 거지? 왜 내가 매달' 사실 병원에 가서 약을 타는 것도 돈도 들지만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게 들거든요. 그 시간을 할애했던 게 좀 허탈해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기보다는. 그리고 당뇨인이라는 그 어떤 타이틀을 더 이상 갖지 않고 산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쁨과 허탈감이 만감이 교차했던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갑자기 이분은 인제 어떤 약물 치료를 하다가 이 부작용으로 고혈당이 500 까지 이제 되셔서 현재 당뇨 발까지 오시고, 예, 그리고 병원에서 뭐 당뇨약 한 3 알, 4알 드셔도 이제 조절이 안 돼서 아예 그냥 포기 상태 이렇게 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분을 2주 만에 500 에서 한 200 까지 음식만 가지고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열심히 하세요. 정말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딱딱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뇨 발도 어느 순간은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매일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음식 관리 정말 철저히 하세요.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그래서 지금까지 잘 관리하고 있고 조금씩 치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도 사실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음식이 바로 근본적인 약이다."라고 말씀을 많은 분들한테 드리고 있지만 정말 당뇨만큼은 당뇨인이 드시는 밥 3끼 식사 아니면 2끼 식사가 당뇨 약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뇨 약은 약대로 드시고 당뇨에 좋은 영양제는 영양제대로 드시고, 아니면 제가 아까 소개해 드린 뭐 모시조개탕 드시되 밥은 내 마음대로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요런 식단, 그냥 당뇨에 도움되는 식단 이렇게 드시면 사실 효과가 굉장히 느리고 결과가 그렇게 빨리 나지도 않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일 먹는 음식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당뇨에 아주 최적화된 식단으로.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많은 당뇨인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어떤 재료에 국한되면 그것만 드시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엉이 좋아요, 표고버섯이 좋아요, 뭐 미역이 좋아요라고 말하면 뭐 그 재료를 그냥 내 맘대로 조리해서 그냥 매일 그것만 챙겨 드신다고 해서 결과가 나는 게 아니고, 사실 특정 재료만 1년 365일 드시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만드는 방법까지 그냥 딱 정해 드려요. 오히려 재료는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 일단 탄수화물이 일단은 그 정체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탄수화물 정체 누적이 해결되려면 밥 자체도 최소량 아니면 좀 안 드시는 것도 좋아요,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당연히 설탕, 밀가루, 정제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미역국이라든지 된장국이라든지 이런 국물 요리를 하나 꼭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에 두부라든지 단백질의 재료가 되는 황태라든지 뭐 조개라든지 문어 낙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듬뿍 넣어서 탕을 하나 꼭 끓이시고요. 거기에 이제 찜기 하나 준비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채소, 청경채, 뭐 애호박, 부추, 또 뭐 콩나물, 숙주, 좀 탄수화물 비율이 적은 애들, 고구마, 감자 뭐 이런 애들은 좀 배제하시고요. 그런 채소를 좀 듬뿍 넣으시고요. 반대편에는 이제 해조류들, 문어, 낙지, 뭐 조개류 아니면 고기 좀 좋아하시면은 소고기 약간 넣으셔도 되고 뭐 그런 닭가슴살이나 닭 종류 좀 넣으셔도 되고 또 뭐 생선 같은 거 이렇게 넣으셔서 인제 부족한 어떤 그 식사,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부분을 좋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짝 찌세요. 그리고 그 찜기에서 이제 꺼내셔서 드실 때는 소스를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간장이랑 식초 요런 거에 이제 찍어서 이렇게 드시고 여기에 인제 더 좋은 지방 뭐 들깨가루나 들기름 같은 거 추가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드셔 보세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재료들 그날그날 다르게 해서 넣으시고 구성해서 조리법과 이제 양념만 그렇게 해서 구성해서 드시면 지루하지도 않고 매일 실천하시기에도 아마 나쁘지 않고 혈당을 이렇게 검사를 해 보시면 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뇨인들에게 다 그렇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결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속 가능한 당뇨 식단 그리고 내가 먹는 식사 자체가 당뇨 치료제가 돼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좀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방법 많잖아요. 그거 조금 배제하시더라도 특정 재료에 국한되지 않고 뭐든 드실 수 있거든요. 다만 조리법과 양념이 좀 다를 뿐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재료로 잘 구성하셔서 그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인제 당뇨 현재 진행형 아니면은 또 당뇨 전 단계라든지 또 당뇨 합병증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당뇨 약도 필요는 해요. 그런데 정말 '당뇨는 내가 먹어온 음식의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식에서 꼭 해답을 찾으시고요. 뭐 음식이 이렇게 뭔가 "부족한 음식을 먹어라." 아니면은 "굶어라." 아니면 "적게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양 제한 없이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찾아내시면 당뇨인들도 영양 결핍이 되어서는 전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인제 쪼끔만 먹어도 당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아예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영양적으로 골고루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그런 음식만 드신다면 당뇨 극복도 가능하시고 활기차고 에너지 있게 그리고 행복한 어떤 삶을 충분히 사실 수 있고 또 완치도 분명히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뇨만큼은 정말 음식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음식 관리 한번 철저히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